뉴욕주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은 국경 100마일 이내 불체자 적발을 위한 불신검문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MTA 전철 개선 방안을 놓고 주정부와 시정부의 책임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트래킹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일과 세탁업소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의회가 다카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와는 별개로 주정부 차원에서 다카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다카 승인자 4만 2천여 명이 연방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종료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별다른 구제 조치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해 다카 수혜자들이 직장을 통해 제공받아온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오바마 케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카 승인자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1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영구 거주자로 분류된 다카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다카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영구 거주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카 승인자나 그 지위가 철회된 사람들도 주 건보거래소나 각 커뮤니티 신청지를 직접 방문해 메디케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 다카 승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불체자 적발을 위해 국경 100마일 이내 불신검문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과 ICA는 최근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신검문을 강화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무작위 불체자 불신검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국경지역에서는 영장이 없이도 수색이 가능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국경 100마일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정 적용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민당국은 국경 100마일 인근 지역에서 이민 체크포인트를 세울 수 있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사전 정보에 따라 위협이 인지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불신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국경과 인접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억 명가량이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등 10대 대도시 중 9곳이 해당 지역에 속합니다. 앞으로는 합법 이민자들도 불신검문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 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MTA 전철 고장과 사고에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정부와 시정부의 책임 공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3일 폴리 토른버그 시 교통국장과 시정부 관계자들은 MTA 전철 시스템 향상, 예산 확충 방안과 관련 한 목소리로 주정부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시정부의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지사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018에서 19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MTA 전철 액션 플랜에 2억 5,4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1억 7,500만 달러의 신규 캐피탈 플랜 예산
예산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쿠오모 주지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불리한 뉴욕시 부시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캐피탈 예산의 지역정부 분담 방안은 뉴욕시를 겨냥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법률 고문은 뉴욕시는 $500만 이상의 캐피탈 예산에 대한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MTA 예산 $160억 70%는 뉴욕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뉴욕시는 매년 간접 부담금 $16억 지불하고 있으며 더 이상 시정부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이 체킹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늘었음에도 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난입니다. BOA가 최근 이체킹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밝히자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BOA는 22일 월 수수료 없는 이체킹을 폐지하고 이를 평균 잔고 $1,500 미만인 고객들에게 월 $1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 늘었음에도 매달 $12씩 수수료를 받겠다는 계획은 저소득층 고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BOA는 이번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연 $35억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시에는 전체 11.7%인 36만 가구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BOA의 이번 방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낮은 잔고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은행 고객의 1년 계좌 유지 비용은 평균 $73이며 BOA의 이번 방침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그 비용은 $144로 치솟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itizen Action for 뉴욕은 무료 체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고객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BOA의 저소득층 고객 무시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내일과 세탁업소 환경설비 개선 비용 지원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내일과 세탁업소들의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시설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랑킴 의원실은 지역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일한 법안은 지난해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됐지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정확한 거부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인 사회의 무관심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을 알리는 옹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한인 단체들과 소상인들은 얼바니 뉴욕주 청사에서 대규모 로비 활동을 실시하고 내일 및 세탁업소 지원 법안을 비롯한 소상인 지원 법안의 추진을 강력 촉구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됐던 뉴욕 한인교회가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랜드마크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재건축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랜드마크 위원회는 뉴욕 한인교회가 제기한 공사 전면 중단에 대한 공청회와 표결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재건축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1월 랜드마크 위원회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표결을 거친 것입니다. 랜드마크 위원회가 시 관계 당국과 뉴욕주 법원에 재건축 승인 사실을 전달하고 교회 측이 공사 재개 승인서를 받게 되면 철거 공사는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교회 측은 랜드마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물 정면 외벽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측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회 측은 지난 2015년 12월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철거 공사 허가를 받고 이듬해 인스펙션도 통과했지만 지난해 2월 교회 건물이 모닝사이드 하이츠 히스토릭 디스트릭에 포함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용보 담임 목사는 랜드마크 위원회에서 재심의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랜드마크 위원회에서 재건축을 승인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학군이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학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는 메나셋 유니언 프리 학군이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교육비영리단체 알람스가 최근 발표한 2018학년도 전국 최고 학군 11위에 뉴저지 테너플라이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욕 일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뉴저지 멀서 카운티에 위치한 웨스트 윈저 플레인스보로 리저널 학군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20위권 안에는 뉴저지 버나즈 타운십, 밀번 타운십, 프린스턴 등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롱아일랜드 메나셋 유니언 프리 학군 과 업스테이트 뉴욕의 바이람 힐스 센트럴 학군이 각각 34위, 49위로 5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뉴저지 에디슨 59위, 뉴욕 제리코 65위, 뉴저지 크레스킬 98위, 뉴욕 사요셋 100위 등이었습니다. 한편 최고의 학군 1위와 2위는 모두 일리노이주로 네이퍼빌과 몰튼 학군이 차지했으며 3위는 매사추세츠주 렉싱턴 학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이 오피오이드 남용 비상입니다. 뉴욕시가 진통제 남용의 이유로 오피오이드 제약회사들을 제소했습니다. 23일 시 정부는 존슨앤존슨, 퍼듀, 테바, 세팔론 등의 제약회사와 계열사, 유통업체 등 10여 개의 업체 등을 상대로 뉴욕주 지방법원에 5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에 책임을 묻고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교통사고나 살인으로 인해 숨지는 것보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를 계기로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지방 정부들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제약회사들이 오피오이드에 대한 남용과 중독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과도한 공급으로 불법 시장으로 유통돼 남용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000명을 넘으면서 인구 10만 명당 8.2명이었던 과다복용 사망자가 2016년엔 19.9명으로 2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선 오피오이드 처방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시보건국은 앞으로 의사 등 보건 전문가들에게 진통제 처방에 대한 부작용 위험과 오피오이드 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제한한 메디컬 그룹이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관리국은 메디컬 그룹 EHS와 관리회사인 시널메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관리국 측은 EHS와 연계된 LA 카운티의 9개의 건강보험사들에게 EHS와의 모든 계약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EHS와 연계된 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 5일까지 다른 메디컬 그룹으로 자동 변경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남캘리포니아 주요 고속도로에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오는 26일 405번 프리웨이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남가주 주요 고속도로의 보수공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05번 개선 프로젝트는 볼사 시칼로드와 페어뷰 애비뉴 구간의 다리 18곳을 새로 교체하거나 확장시키는 공사며 이 기간 동안 뉴랜드 스트릿과 워드 스트릿 등의 다리 5곳이 차단됩니다. 이 공사에는 19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올해 LA 지역의 5번 프리웨이의 파컬로드와 14번 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5번 프리웨이의 엘토롤로드 남쪽 방면과 73번 주간 고속도로 구간 등 남가주 지역 고속도로 3곳에서 보수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래미 어워드 행사위원회는 오는 28일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60회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배우 겸 코미디언 제임스 코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맡게 되며 올해는 총 84개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아티스트와 앨범에 상이 주어집니다. 힙합 스타 주이지와 히트곡 업타운 펑크는 총 8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미 최대 완구류 유통체인 토이저러스는 지난해 9월 파산보호 신청에 이어 미 전역의 182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매장 880개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매장 폐점은 다음 달부터 시작돼 4월까지 완료될 전망입니다. 토이저러스의 파산은 최근 어린이들이 전통적 장난감 대신 스마트폰 등 온라인 기기를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2일 스쿨존 지역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호세 페럴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구간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후 18개월 이내에 또다시 속도 위반을 저지르면 60일 동안 차량 등록이 정지됩니다. 현재 뉴욕주 스쿨존 제한 속도는 15마일로 과속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2015년에 1000여 명의 17세 미만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이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터쿠 뉴욕시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식물원 주차장에서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전자제품 폐기물 처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와 케이블, TV 등의 전자제품을 버릴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뉴욕시에서는 전자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만 버릴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00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스리커 당 갑중 대표는 뉴욕 한인회에 민승기 전 회장 소송 비용에 사용해달라며 $5,000를 기부했습니다. 이노비가 맨해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무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로 좋은 피드백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KCS 공공보건부 암 예방팀은 오늘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총 29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아주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며 점차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